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3월 6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채권금리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결국 이제 애플하고 테슬라가 하락을 이끌어 나갔다고 볼 수가 있죠. 두 종목이 이제 빠지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차익 매물이 계속 기술주 쪽에서도 나와갖고 결국은 이제 하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끝에 엔비디아가 조금 플러스로 돌리는 하락에서 반전하는 바람에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 시장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4% 정도 밀리면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종일 그냥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은 지속적으로 매도 우위를 계속해서 지켜나갔기 때문에 그냥 반복해서 하락권에서 오르락내리락을 거듭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775억을 순매도를 했고 기관은 2,117억을 순매도했어요. 반면에 개인이 5,342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2,641억 죄송합니다. 2,641.49포인트. 예, 2,641.49포인트. 어제보다 0.3% 하락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0.5% 이상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하락 출발한 후에 개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빠르게 지수가 상승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지수가 0.6%가 넘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다시 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 포지션으로 이제 유지해 나감에 따라서 다시 또 밀리고 하루 종일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후 2시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면서 결국 매도 우위였지만 상당히 많이 줄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은 870.67포인트, 어제보다 0.5%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둘 다 양봉이죠. 둘 다 양봉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도지에 가까운 양봉이고 코스닥은 이제 좀 두꺼운 양봉인데 이 불안하게 매달려 있는 건 똑같아요. 조금 분위기상 나 보이는 게 코스닥이 좀 나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상승 추세다 이렇게는 얘기하기가 좀 이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주의 진행 상황을 조금 더 봐야 시장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1334원 50전에 끝나서 어제랑 똑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주체별 좀 움직임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 제조업체는 다 팔았어요. 삼성전자 2,318억을 팔았고 SK하이닉스도 675억을 팔았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기관도 삼성전자 506억, SK하이닉스 294억 이렇게 팔았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산 거는 현대차 296억, 기아 287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게 삼성물산 57억 순매수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은 삼성전자부터 삼성물산까지 해서 셀트리온 30억 순매수한 거를 제외하고는 전부 팔았어요. 외국인도 셀트리온은 261억 자사주 매입하니까 이렇게 돼서 오늘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산 거는 셀트리온 뿐입니다. 시총 상위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 오늘 이제 그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 기관 동시에 다 팔았어요. 외국인도 128억, 기관은 218억 이렇게 팔았고 외국인이 이제 에코프로만 49억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 27억, HPSB 67억 이렇게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기관은 코스닥 1, 2, 3, 4, 5, 2 전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섹터별 움직임을 보면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초전도체가 이게 완전 지옥과 천당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미국 물리학회에서 발표가 그냥 뭐 셀프 인정이다 뭐 이런 얘기 받으면서 이제 또 빠지다가 오늘 또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LK99에 대한 거에 대한 게 아직 심사 중이다 하는 공문을 그게 이제 증권업계 떠돌기 시작을 했어요. 뭐 저도 텔레그램 통해서 여러분 보내드렸지만 그러면서 이제 다시 튀어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그게 어쨌든 간 이제부터는 초전도체는 그냥 그들만의 그냥 리그로 바뀌어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 뭐 새로 사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섹터가 돼버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많이 움직인 게 바이오 쪽에 바이오 제약 뭐 여러분 아시지만 근데 이제 그 각각의 소 섹터들 있잖아요. 바이오 중에서도 그 섹터별로도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개별 약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이제 바이오의 특징이죠. 바이오는 주로 이제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제대열 관련, 뭐 줄기세포, 면역 항암체, 신약 개발, 그런 것들로 해서 각각이 막 움직이는, 뭐 제가 이제 몇 개 꼽아드린 것도 잘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게 움직이는 거는 이유가 있죠. 왜냐면 이제 메인스트림에 있는 것들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때 이제 바이오가 막 돌아요. 그런 현상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눈에 띄는 게 우주항공, 방위산업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한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이 우주항공 이게 중장기적으로 봐도 성장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런 이제 리포트가 나와서 그거 영향도 좀 받았고 또 방사는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요새 유럽도 그렇고 뒤숭숭하니까 이 방산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것 때문에 이제 실적이 더 기대된다 이러면서 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제가 스쿨에서 텔레그램에 보내드렸지만 위성하고 스마트폰하고 직접 통신이 가능한 거예요. 위성하고 스마트폰하고 직접 통신이 가능한 이거를 이제 D2D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데 앞으로 자주 나올 것 같아요. 이 용어가 D2D 서비스의 그 안정을 위한 어떤 규제 도입에 착수했다 이런 이제 뉴스가 오늘 나오면서 이 우주항공 이쪽에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이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데 이제 기지국이 있고 또 이런 건물 옥상에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건물주가 통신회사에 돈 받고 거기 막 이제 안테나 세우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시대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스페이스X에서 이제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을 많이 6,000개를 지구를 둘러싸서 그냥 휴대폰을 바로 위성이랑 통신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이제 굉장히 빨리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으로 오늘 이쪽이 좀 지금 안테나 관련된 여러분 잘 아시는 인텔리안 테크도 좀 움직이고 그랬습니다. 저궤도 위성한테. 근데 직접적으로 지금 매출이 나서 그런 건 아니고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 반도체 중에서도 이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는 지금 못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 반도체 후방 산업들에 있는 주식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반도체 제조사는 글쎄 안다고요. 우리가 이제 HBM 해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런데 아직 구체적 실적이 없어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구체적 실적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에 샘플을 보냈다 이거 갖고는 이제 더 이상 움직이기가 이제 뭐가 터져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납품처에 우리가 가서 깃발을 딱 꽂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게 그 대신에 그 반도체 후방 산업에 있는 그 체인에 속하는 다른 것들은 지금 이제 오히려 곽광을 받는 CXL 관련이라든지 요새 이제 새로 나온 유로모픽 반도체 재료 등등 해갖고 오늘 이제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반도체 회사는 묶어놓고 제조 회사는 그러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동차도
우리나라의 그 뭐 현대 기아, 뭐 모비스, 뭐 이렇게 해서 뭐 이게 적절하게 EV 전기차의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테슬라 보존하잖아요. 전기차. 그건 전부 전기차잖아요. 예. 근데 미국도 이제 이런 전통의 자동차 회사들은 오히려 주가가 잘 버티죠. 그게 뭐냐면 이제 EV,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내연 이런 거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나름대로 다 짜여져 있는 그런 이제 강점이 있죠. 전기차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요새 전기차가 자꾸 멈칫멈칫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전기차 쪽은 또 아시지만 이제 트럼프가 이제 제대로 등장하기 시작을 해서 조금 곤욕스러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쨌든 간 시장은 상황이 어렵지만 살아나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꾸 이게 순환이 되잖아요. 자꾸 순환이 돼. 그래서 이제 바이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꿈을 사는 거잖아요. 꿈을 샀다. 또 실적을 샀다. 꿈을 샀다. 막 이게 막 계속 반복돼.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좀 보죠. 어제 뉴욕 시장에서 그 ISM 서비스업 지수가 이게 이제 뭐 고용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둔화돼서 좀 부진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채 금리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장중에. 근데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장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국채 금리 떨어졌는데 시장은 오히려 그런 이제 그 지표들 앞에 나왔던 그 지표들의 부진을 뭘로 이해를 했냐 하면 받아들였냐면 이게 이제 경기 둔화의 우려라고 이제 시장이 소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차익 매물이 이제 이렇게 쏟아지고 나왔고 물론 이제 끄트머리에 가고 장 끄트머리에 가서 엔비디아가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딱 전환을 하니까 마감 직전에 이제 조금 이렇게 낙폭이 일부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뭐 어쨌든간 뭐 나스닥이 1.65%나 빠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미국 시장도 이게 우리가 그 쏠림 현상으로 그 주도를 해왔었잖아요. 이 AI 관련들이. 근데 그 AI 관련 업종군 중에서도 압축이 되는 모습을 이제 최근에 며칠 동안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이제 이식 매물이 이렇게 막 이렇게 추려되고 또 동반 상승했던 뭐 그 AI 큰 군단 중에서 반도체 쪽이라든지 사이버 보안, 뭐 소프트웨어 이런 쪽은 이제 하나씩 이렇게 탁탁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이제 받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어제 이제 이렇게 엔비디아가 아직 대장이 살아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상승 전환하니까 또 이렇게 낙폭을 줄이는 걸로 봐서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건 아닌데 그냥 조금 이게 세게 못 나가는 거죠. 불안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시장이 뭐 맨날 이렇게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뭔가 금주를 지나면서 나름대로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금주에 앞으로 시장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가 제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방향이 정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선 이제 파월 의장이 이틀 동안 이제 그 상하원에 나가서 이제 그 뭐 증언이라고 그러나요? 그 발언을 하는데 이 내용을 분석해서 시장이 이제 자꾸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동안 쭉 그래왔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자꾸 시장이 바라는 쪽으로 파월 의장의 얘기를 땡겨서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시장이 바라는 대로 자꾸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못 해석됐던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파월 의장도 뭐 세련돼서 그 얘기를 아주 되게 이 선문답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지지 말고 그 앞으로 가서 그러면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은 과연 무엇에 신경을 쓸까? 그거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그 체크할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이건 이제 뭐 제 나름대로 생각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늘 이렇게 뭐 얘기는 하지만 이게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고 휙 넘겼던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베이지북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이지북 공개에 따른 내용은 이제 그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인데 베이지북 공개되는 게 그동안에 이제 그 파월 의장도 그랬고 그 많은 연준 위원들이 자주 언급한 거에 따르면은 이 베이지북을 그 자기네들 정책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회에 나와서 막 포장돼서 얘기하는 파월 의장이 포장돼서 얘기하는 거 말고 그 앞으로 한번 가보자는 이제 생각이에요. 지난해 그 11월에 베이지북에서 그 이제 경기에 대한 평가가 10월에는 모데스트라고 했어요. 표현을 모데스트. 그냥 그렇고 그냥 그렇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음악에서 모데스트 그냥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10월에 모데스트에서 11월에 슬로우드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연준이 거의 쓰지 않는 이 슬로우라는 거예요. 경기가 슬로우하다 하는 거예요. 그쪽 사람도 많이 씁니다. 이거 일반인도.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슬로우하다는 단어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11월에서 그게 베이지북에서 나타나고 2주 후에 FOMC 회의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언급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제 얘기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베이지북이다. 베이지북의 경기를 어떻게 얘네가 표현하느냐. 그러니까 그게 막 포장돼서 잘 얘기하는 거 말고 그 앞으로 한번 가보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는 거를 한번 보자. 근데 이제 그거를 보니까 그게 10월에서 11월 넘어올 때 모데스트에서 슬로우드로 바뀌니까 이제 2주 후에 FOMC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 금리 인하가 언급이 되니 이번에도 뭔가 베이지북에 나왔는데 뭐 오히려 경기가 좋아졌다. 슬로우드에서 오히려 좋아졌다 그러면 뭐 이거는 뭐 보나마나 매파적으로 가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뭐 후퇴하거나 뭐 그냥 계속 아직도 슬로우드거나 뭐 이렇게 된다면은 다소 완화될 수 있는 느낌을 받는다. 그 다소 완화가 뭐 3월에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하에 이제 거론되고 다시 검토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시장을 이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어제 제가 스쿨 집중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얘기가 나오면 앵화가 강해져요. 지금 앵화가 계속 하락하다가 2월 말에 멈췄었어요. 더 이상 하락을 안 하고 강세 쪽으로 돌라 그래요. 이게 몇 번 부딪혔잖아요. 그 한계점에. 그래서 사실은 앵화가 강해지면서 달러가 약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 글로벌 유동성이 변화된다.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방향이죠. 뭐 그냥 개별 막 하루 이틀 움직이는 이런 거가 아니라 우리가 좀 큰 스코프로 딱 봤을 때 그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냐를 이제 알아내야 되는데 그 알아내는 거를 자꾸 이 선문답에 아주 능한 이 파월 의장 얘기를 듣고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지 말고 그럼 아예 베이지북을 보자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베이지북도 뭐 내용 나올 겁니다. 저도 뭐 해서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어쨌든 간 그렇게 되면 거기서 과연 경기를 뭐로 표현했을까 이 사람들이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보는 굉장히 그 시장의 방향을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파월 얘기도 뭐 들어야죠. 파월 얘기도 얘기지만 더 중요한 건 거기에 있다. 이거는 진짜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일 새벽에 베이지북 더 기대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는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